중국 댓글 반응을 소개하는 우소TV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는 우주 SF 스릴러 고요의 바다의 예고편을 공개하며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에 방영을 시작한다고 알렸는데요. 부산행과 도깨비로 해외에서도 많은 팬을 보유한 공예와 함께 최근 킹덤에도 출연했던 배두나의 출연과 배우 정우성이 제작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제작 단계에서부터 크게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고요의 바다는 최양용 감독의 동명의 단편 영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구의 수자원이 고갈되어 사막화가 진행된 암울한 미래인 2075년 미래를 배경으로 점점 살기 힘든 곳으로 바뀐 지구를 지키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들이 달 탐사선에 올라 중요 샘플을 찾아 폐쇄된 연구기지인 발해기지에 도착하면서 그곳에서 발생했던 사고의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예고편만으로는 어떤 스토리로 흘러갈지 짐작이 안 되는 상황에서 주인공 배두나가 맡은 배역이 우주생물학 박사라는 점에서 어떤 힌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런 예측도 해보게 되는데요. 한국 영화와 드라마 제작사 측들에서 우주를 소재로 하는 작품에 대한 제작을 꺼려했던 이유로는 특수효과가 조금이라도 어설프게 작용될 경우 영화 전체의 흐름이 깨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서 관객들의 몰입도를 해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요의 바다 예고편에서는 짧게나마 공개가 된 장면들이 완성도 높은 특수효과를 선보이며 기대심을 한층 끌어올렸는데요. 중국에서도 이미 예고편 영상들이 올라오면서 엄청난 조회수와 수천 개의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중국의 댓글 반응 함께 하시겠습니다. 배두나와 공유, 공상과학의 넷플릭스라니 엄청난 라인업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여배우인 배두나가 출연하는데 어찌 안 볼 수가 있겠어? 올해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들은 정말 아주 날아다니는구나. 한 나라의 영화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두 편의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특정 수준 이상의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야. 이 능력을 영화 산업화라고 하는데 최근 몇 년간의 작품들을 봤을 때 한국은 이미 영화 산업화를 달성했어. 정말이지 시큼해 죽겠어. 패기라고는 전혀 없는 너희들 때문에 정말이지 수치스러워. 한국 영화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로 모여라. 너처럼 IQ가 낮은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랑 안 어울리니까 중국 드라마나 보렴. 부럽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짓말이지. 분명 중국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이나 한국의 인기 드라마들을 볼 때마다 어떤 소재로든 다 찍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럽더라. 반대로 중국은 소설조차도 규제 대상인데 말이야.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는 중국 드라마보다 한국 드라마가 훨씬 앞섰어. 매번 똑같은 과장된 연기들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리뷰 댓글란에 왜 이리 질투 가득한 평가들이 많은지 원. 우주에 가본 적도 없으면 우주 SF 장르를 찍지도 못하고 실제로 좀비가 없으면 부산행도 촬영하면 안 되는 거냐? 어휴, 중국은 아직도 어설픈 스토리에 엉망진창인 연기력들만 선보이고 있지. 예고편만 봤을 때는 확실히 잘 만들긴 했는데 발에 기지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또 훔치려 드는 거냐? 결국 발해의 역사를 훔치고 싶었던 거야. 정작 드라마 예고편의 내용에 관해서는 전혀 토론할 생각들은 없는 거야? 이 댓글이 할 말을 잃게 만든다는 게 팩트지. 미국과 한국이 연합해서 영화계 산업의 패권을 차지하는구나.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만 하고 있어. 에휴. 내가 가장 크게 아쉬운 점은 중국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제작을 시도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고요의 바다 리뷰 댓글란에서 왜 이리들 거청한 애기들만 하는 걸까? 나는 단지 공유가 너무 잘생겼다. 라는 말만 외치고 싶어. 넷플릭스가 한국 문화 수출의 본거지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정말이지 너무너무 시큼하다. 드라마 한 편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이 나라를 어찌 미국과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일설에 의하면 최근 들어 한국의 문화 수출이 정말이지 너무나 강력해서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 남자들의 인기가 정말 높다고 하더라. 아시아 영화계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한국 영화를 보면 돼. 아시아 영화는 한국과 일본에게만 의존하고 있지.
한국은 비록 항공 우주 관련 기술 수준이 아예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기술력이 떨어지지만 그들은 우주를 소재로 하는 촬영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 반대로 중국의 항공 우주 기술력은 세계 3위권 안에 들어가지만 중국 예술계 종사자들은 사극이나 찍고 있지. 중국의 문화 산업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기가 그렇게들 어려운 건가? 헛소리 하지 마라. 우리 중국 영화인 장진호가 세계 박스오피스 1위다. 한국은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을 점점 넓히고 있는데 우리 중국은 뭐 하고 있는 거야? 한국인들의 기술력으로 대체 어떻게 달에 간다는 거야? 이건 공상과학 드라마일 뿐이잖아. 한국은 역시 문화 대국답구만. 에휴, 우리는 찍지도 못하고 문화 수출의 기회는 모두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고 있어. 과거의 국제영화계에서 비교적 유명했던 아시아인들은 대부분 중국인들이었지만 앞으로는 한국인들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에서 문화 수출 강국은 한국과 일본뿐이지 뭐. 드라마 줄거리와는 상관없이 이 특수 효과들은 보는 내내 눈을 아주 즐겁게 하는구만. 과거의 중국 드라마는 장르도 다양했고 대본부터 배우들의 연기력까지 정말 다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까지 엉망이 돼버린 걸까? 이대로 흘러가면 한국 드라마는 모두 넷플릭스가 독점하게 되겠군. 한국은 게임, 음악, 드라마, 영화, 스포츠 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하나씩은 다 포진되어 있어. 스토리와는 상관없이 출연진들의 라인업만으로도 충분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네. 한국은 실제로는 로켓을 우주로 보낼 수가 없으니 영화로라도 찍을 수밖에 없겠지. 요즘 한국의 넷플릭스 드라마들이 세계적으로 대세라서 그런지 볼 때마다 정말 부러우면서 한편으로는 질투심도 가득 생기는구나. 좀비와 싸우기 위해서 달로 이동하는구나. 한국은 더 이상 소위 작디 작은 중국 시장 따위는 이제 필요치 않아. 한국이 달에 착륙에 성공했다니? 이 사실 자체만으로 충분히 공포영화를 만들 수 있겠는데 한국 작가들의 능력에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드라마가 흥행하면 전 세계가 발해를 한국의 것으로 생각하게 될 거야. 넷플릭스는 한국에 도대체 얼마나 투자를 한 거야?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작품들이 계속해서 흥행에 성공하고 있어. 한국 드라마와 넷플릭스의 조합은 전성기 시절의 메시와 바르샤처럼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구나. 대부분의 댓글들은 드라마 예고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한국 영화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를 부러워하며 중국 시장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많았으며 반대로 한국이 우주 SF 장르의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무조건적인 악평을 쏟아내는 댓글들도 많았는데요. 중국에서 불법으로 시청하는 상황에서도 평가질을 하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에 안 좋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